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버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소울메이트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픽업 카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을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내 운명의 반쪽, 내 인생의 단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은 그 안에서도 이게 우리의 관계가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굳이 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 관계는 좋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잘 맞는 듯한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하게 끌려요. 강하게 끌리겠지만 이 관계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굉장히 폭풍 같은 과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소울메이트가 누구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초 정도 심호흡하시고 고르신 다음에 소울메이트 픽업 카드 리딩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1번 카드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밑에 있는 카드들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소울메이트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 계속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왜 나도 이렇게 떨쳐내기가 힘든 걸까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번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1번 카드는 컵의 소년 역방향, 소드 2번, 스타 역방향, 체리엇 전차 카드 정방향이 나왔어요. 오라클 카드로는 Observer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분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어떤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논리주의자이고 이성주의자인 척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인척이라고 하느냐? 이분을 나타내는 카드에는 이렇게 두 장의 물카드가 있죠. 두 장의 물카드가 있는데 특히 전차 카드는 전차를 몰고 있는 사람은 보통 갑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찬 물살을 뚫고 전차를 빠르게 달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보호하고 있죠. 개자리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꽃게는 여러분 껍질이 단단하지만 잘라보면 안에 속살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이 너무나 약하고 다치기가 쉽고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공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천칭자리에 있는 달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한데, 감정적으로 특히 천칭자리는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그래서 A도 맞고 B도 맞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 다소 염세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희망을 가지는 게 바보 같은 일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함을 가진 분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옵저버 카드도 마찬가지죠. 달이 멀리 있고 달을 아주 멀리에서 여우가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달은 감정이죠, 여러분. 감정을 멀리서 망원경 바라보듯이 어떤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차갑게 무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물병자리, 개자리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소년 카드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 카드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느낌은 그렇게 나이가 어린 분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보다 꼭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 않을 수 있다. 비슷하거나 많거나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카드를 소울메이트로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The words want to be written 카드가 나왔네요.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시면서 배우게 되시는 거는, 여기 바닥에는 또 세이크리드 풀 카드가 있죠. 이분의 이런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데 상대방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냉정해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쌓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시면서 성장하시게 되는 부분은 어떤 자기 표현의 부분이 먼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언어를 잘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냉정한 껍질 안에 숨겨놓은 감정의 파도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분들의 소울메이트는 냉정한 척하는 츤데레 같은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인 3번 카드 역방향, 트리 오브 라이프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조커 같은 카드인데 완드 9번 카드, 완드의 여왕 역방향이 나왔어요. 오라클 카드로는 리제너레이션, 부활, 재생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네요.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의 소울메이트 분들은 좀 성격이 불 같은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 불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타인과 협력하기 힘든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고,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보기보다는 경쟁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좀 이기적이고 고집센 보이는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를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관해서 좀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랄까,
인생이 자기 자신을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지금 소울메이트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선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분 삶에 있는 힘든 일이 끝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이분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고 속도 많이 썩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특히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욕심도 많고 잘하고 싶어 하시고 경쟁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팰리스 오브 코인 카드. 물질, 코인, 불 이렇게 딱 두 가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야심 있는 분이시고 야심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경쟁자로 인식을 하거나 나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시면서 아마 분명히 좋은 점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분의 어떤 약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제너레이션은 그야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이분의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새롭게 태어나서 어떤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물질을 벗어난 인생의 어떤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많이 드는 분이에요. 네, 어드바이스 카드는 After the Storm 카드입니다. 이거는 폭풍을 겪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아마 이분과 함께 어떤 굉장히 폭풍 같은 과정을 겪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의 인생에 이런 폭풍이 있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분이 인생의 폭풍 뒤에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반추해보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어서 여기도 재탄생을 의미하는 카드가 있네요. 새롭게 태어나서 지혜를 얻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카드 있기 때문에 여자분일 수 있고요. 염소자리, 사수자리가 좀 제일 두드러지게 지금으로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염소자리, 사수자리,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 양자리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소울메이트는 삶에 있어서 어떤 협력, 협조, 상대방과 마음을 열고 교통하고 인생을 같이 쌓아가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배우시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같이 만나시는 그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카드 메시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3번 카드 메시지가 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스티스 카드 나왔고요. 코인의 기사 카드, 완드의 궁전, 소드의 왕 카드. 괜찮아요. 굉장히 균형 잡힌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에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인 것 같아요. 성숙하고 현실적이면서 냉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커리어에서의 성취도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인 카드가 나왔네요. 이분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시고 공정하게, 이것도 둘을 나타내는 카드죠. 이것도 둘, 1 더하면 2잖아요. 냉정하게 꼭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냉정하다는 느낌보다는 관계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잘 맞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너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이렇게 타협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굉장히 잘 조율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혼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을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주고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포용의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떤 현실적인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분은 여러분보다 실제로 연상이거나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원소도 다 골고루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별자리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되게 좋아요. 좋다는 말밖에는. 법률이나 뭔가 문서를 다루면서 하시는 일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이고,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고, 다소 야성미가 있는 분이실 수 있어요. 다소 야성미가 느껴지시는 분이실 수 있다. 카리스마가 있고 야성미가 있고, 때로는 조금 본인의 성격을 인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 조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은 이분의 템퍼를, 성격을 가끔은 확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3번 소울메이트를 골라주신 분들이 이분을 만나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Seeing the True You 카드가 나왔어요. 바닥에 있는 카드는 Releasing Allegiance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서 가고 있는 경우에는 이분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저울에 달아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규율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의 감정, 이 연못이 표상하는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분이 여러분과 어떤 법적인 소송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적인 소송 관계를 통해서 좀 서로의 진면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다른 관계를 잘라내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조력자이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분과 만나면서 언어와 논리와 어떤 현실적인 그런 관점을 넘어서는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3번 카드 메시지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제 4번 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인 4번, 와, 코인 8번, 완드 에이스, 마법사. 와, 되게 강렬한 조합이에요. 이분은
아직 한창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혹은 중반까지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지금 물질적인 재산 쌓기에 여념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능력도 있는 부지런한 바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로얄 하트 카드가 나왔어요. 4번 카드죠.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숫자 4 자체도 굉장히 안정성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카드 조합까지 굉장하네요. 이분은 정말, 높은 확률로 특히, 태양이 있는 자리가 흑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황소, 염소, 처녀, 이 셋 중에 하나가,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분이실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엄청 의욕이 있어요. 진짜 돈 버는 일에 엄청 의욕이 있고 능력도 있고 바빠요. 일하느라고 되게 바쁘고 부동산에 관심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이거나 내가 적금을 해서 내 재산을 불리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야, 봐봐. 이거 내 거야. 넌 보기만 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성격도 굉장히 일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시고 장인 정신이 있는 분이세요. 무언가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일할 때 디테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저로서는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꼼꼼함을 가지신 분이실 것 같아요. 능력도 많으시고 여기저기 투자 같은 걸 해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고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로얄 하트 카드는 이분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좀 셀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분이시지만 굉장히 워커홀릭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는 많이 봐줘도 한 30대 중후반까지 정도 정말 한창 본인의 커리어에 힘쓰시는 그런 나이의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번 소울메이트를 만나신 분들이 소울메이트를 만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4번 소울메이트를 만나시는 분들의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뽑을게요. 비전 오브 라이프 비욘드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바닥에는 비 더 헌터 not the hunted 카드가 나왔고요. 되게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오라클 카드 3장에 모두 부엉이가 있어요. 그죠? 오라클 카드 3장에 모두 올빼미인지 부엉이인지가 있는데 이 새는 기본적으로 지혜의 상징이죠. 여러분이 이거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배우는 게 많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의 윗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좀 계급이라고 할 것까진 없고, 나이나 직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윗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분의 이 과한 열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약간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는 경우, 특히 일적인 관계로 만나는 경우에 여러분에게 어떤 업무상의 능력이나 혹은 학업상의 능력 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보수적이고 약간 독단적일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 굉장히 값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네, 그래서 4번 카드 소울메이트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번 카드 메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완드 8번 카드, 하이프리스테스 역방향, 러버스 카드, 코인 2번 카드 나왔어요. 되게 흥미로운 조합이 나왔네요. 5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이분이 진짜 성격이 급하고 좀 빠른 분이에요. 연락 막 텍스트 메시지 막 카톡 막 칼다 보고 막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대화라는 것이 약간 일방통행일 수 있어요. 이분은 자기 할 말 되게 많고 많이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그만큼 잘 들어주느냐에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교류하는 거 좋아하지만 이 관계의 깊이라는 것을 아주 깊게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생각. 네, 오라클 카드는 라운드 앤 라운드 카드가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여행 좋아할 수 있고 근데 단거리 여행 여기저기 막 사람 많이 만나러 다니고 연락 많이 하고 근데 막 우리가 많이 만났지만 항상 이렇게 제자리를 빙빙 도는 듯한 관계가 막 깊게 발전되지는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과의 숙제는 여러분 이거는 관계를 진실하게 깊게 가져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변덕도 많이 부리시고 쌍둥이 자리 이것도 수성 카드인데다가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자리 분들이 굉장히 듀얼리티를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쌍둥이 자리이거나 물고기 자리 쌍둥이 물고기의 느낌이 가장 강하게 나는 스프레드인 것 같아요. 약간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 오늘 철수 만나고 올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서 민수를 만나고 있는 계획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고 굉장히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쭉쭉 뻗어나가고 자유로운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다 좋고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스스로가 발전한다는 느낌도 있고 러버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연인 관계로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좋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적으로도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서로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감정적인 교류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대화는 정말 많이 하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인생의 많은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지만 뭔가 두 분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우리 만난 지 10일째 됐을 때랑 만난 지 100일째 됐을 때랑 관계가 아직도 비슷한 것 같아. 그때랑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활기찬 꾸러기 같은 그런 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 어드바이스 한번 뽑아볼게요. 5번 소울메이트를 골라주신 분들이 이 분을 만나시면서 배우시게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드바이스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파워 오브 어트랙션 카드가 나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듀얼리티 카드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쌍둥이 물고기 느낌이 많이 나고요.
이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 관심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정보나 트렌드나 유행 같은 거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정보나 유행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그런 최신 정보에 약간 둔감한 분들이라면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다양한 색채를 입힐 수 있는, 삶을 조금 더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나 전환점에서 이분을 만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뭐 환경이 바뀌어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뭐 등등 결혼을 하거나 등등에 있어서 할 경우에 이분의 이런 정보력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연인 관계로 가기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서운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본성이 나쁜 분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성격이 급하고 좀 생각이 머릿속에서 너무나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다. 약간 예측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5번 카드 소울메이트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6번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카드의 소울메이트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코인 에이스 역방향, 코인 9번 역방향, 컵 9번 역방향.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다 거꾸로 있는지. 저지먼트 카드 역방향이 나왔어요. 이분은 오라클, 그렇죠. 더 트라이브 카드 나왔네요. 그렇죠. 이분은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나 혼자서 행복한 것은 의미도 없고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의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직장이나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곳에 대해서 상당히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과 잠바를 맞춘다 이러면 반드시 맞춰서 내가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 그런 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조직에 속해 있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분의 불안이기도 한 것이, 혼자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이구. 6번 소울메이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렇죠. 풀, 컵 10번, 그리고 행맨 카드. 가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가족과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 많아서 잘 움직이지 않고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겠어요? 어디 보자. 이분은 물고기 자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물고기 자리의 에너지가 가장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외행성, 우리가 3외행성이라고 부르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보이는 카드 조합인데, 그래서 이분은 뭔가
자기 자신의 결정보다는 가족의 결정이나 회사의 결정이나 어떤 자기 외부의 조건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고 무력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되실 수 있는지는 정말 다양한 형식들이 있겠지만, 우선 가족 구성원일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연인 관계로 만나게 되셨을 경우에는 이분의 가족 문제 때문에, 뭐 이분이 가족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다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조금 속을 끓이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번이죠? 6번. 6번 소울메이트를 만나신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를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6번 소울메이트 어드바이스. 아이고, 난리 났네요. 레가시 오브 라이트 카드 나왔어요. 이것도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예요. 내가 어떤 가문의 혈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이분과 만나면서 여러분은 뭐랄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족이나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5번 카드 분들처럼 굉장히 자유영혼이다, 나는 어디도 구속되고 싶지 않아, 난 자유로워,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면 나 혼자의 자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안정감이나 삶의 행복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나 개인으로서의 모습, 나 개인의 의견, 개인의 행복, 개인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또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래서 6번 소울메이트 분들은 어떤 개인과 공동체 간의 밸런스를 잡는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6번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7번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7번이에요. 황제 카드 역방향, 완두 6번 카드 역방향, 완두 5번 카드 역방향, 세 개의 카드 역방향이 나왔어요. 굉장히 불꽃 같은 정말 불타오르는 리딩이네요. 아이고, 올판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타인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요. 타인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양보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해버리는 성격이에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완전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분은 난 황제야,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은 굳이 내가 너랑 싸워서 이길 필요 있겠어? 나 딴 데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굉장히 확실하고, 여기서 양보하고 싶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완성된 세계에서 살 거야, 몰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고요. 특히 예술적인 직업, 뭔가를 창조하는, 틀에 박힌 행정일이나 굉장히 반복적인 이런 일보다는 항상 어떤 창조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실 수가 있겠고요. 이분의 심기를 조금 건드리면 이분은 자기만의 성으로 이렇게 숨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연인 관계로 만나시는 경우에 이분의 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과의 만남 혹은 관계라는 것이 서로 특히 이분이 배우시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권력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권력 관계, 상하 관계에 정말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약간 반골처럼 삐딱하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거를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이 누가 이겨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7번 소울메이트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카드가 자꾸 저를 며칠 전부터 따라다니는데 얘를 내려놓고 제가 한번 다시 뽑아볼게요. 집중해서 7번 소울메이트를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를 한 장만 뽑아보겠습니다. (7번) 소울메이트를 만나신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Bring it into form 카드가 나왔어요. 바닥에는 What you want wants you 카드가 나왔고요. 이분과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거리가 멀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거리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정말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다 격리되어 있는 카드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원하신다면 그것을 굳건하게 형태로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서로 간의 세계를 고립된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묶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분도 상당한 고집이 느껴지는 분이고 인생은 혼자야. 난 여태 혼자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하는 어쩌면은 약간 굉장히 인내심을 필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운을 빕니다. 7번 소울메이트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8번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8번 카드는 완드 10번 카드 역방향, 데빌 카드 역방향, 컵 2번, 컵 2번, 컵 2번, 컵 6번, 컵 6번 카드 나왔어요. 이분은 굉장히 달콤한 분이에요. 벌써 막, 제 입에 벌써 달콤한 맛이 가득 도는 것 같아요. 오라클 카드는 All That Glitters 카드가 나왔네요. 달콤해요. 근데 모든 달콤한 것은 위험하죠.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그런 분이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위트해요. 여러분한테 막 너무 막 로맨틱하게 여러분들을 영화 속 주인공인 것처럼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가족이 되었을 때에도 만약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그런 스윗스윗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로맨틱하고 약간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즐거움도 변태적인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기쁘게 그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연인으로서 정말 연애만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분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근데 이분은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는 능숙하지가 않아요. 뭐 왜 굉장히 유명한 옛날 예술가들에 대한 전기를 보면 막 글을 너무나 잘 써서 오늘날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돈을 못 벌어서 피죽만 먹고 살았던 그런 예술가들 이야기. 반 고흐, 그죠? 반 고흐도 있고 에곤 실레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당대에는 명성을 얻지 못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타협하거나 그런 돈 버는 문제에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넣지 못하고 그런 거는 피해서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예술의 세계나 감정의 세계를 쫓아다니는 그런 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분과 만약에 특히 연인 관계라면,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정말 확실하죠. 굉장히 감수성 풍부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 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올댓 글리터즈가 말하는 것은, 글리터는 금이 아니에요. 근데 금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달콤한 껍질 안에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어드바이스 카드는 인스피레이션 카드입니다. 이분은 진짜 어떤 커리어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술성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막 슬픈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전시회나 음악회나 이런 거를 다니기도 좋고, 굉장히 창조적이고 아이디어 넘치고 세상을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분의 창조성 같은 것에 굉장히 감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술적인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같이 스파크가 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겠고요. 여러분이 이런 쪽을 동경하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로맨틱하고 달아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좀 유아적인 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면이 많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 소울메이트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마지막 9번 리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소울메이트 분들은 어떤 분인지. 완드 3번 카드, 소드 4번 카드 역방향, 컵의 왕 역방향, 그리고 컵 3번 카드 역방향이 나왔네요. 이분 되게 바빠요. 부지런해요. 한자리에 가만히 있고 쉬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럴 시간에 하루라도 더 어디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시네요. 오라클 카드, 네, To the Sea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뭐 직업적으로든 모르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여기 둘 다 이렇게 배 타고 나가고 있죠? 어디론가 해외여행 같은 거 다니시는 거 좋아하실 수 있고요. 뭐 막 자동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이동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그거예요. 뭔가 방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혼자 누워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지 않아. 나는 나 자신하고는 조금 불편한 관계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약간 스스로와 불편하게 느끼시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 단둘이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나가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여기저기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찾아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분이 아닌데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못 견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뭔가 스스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만 스스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밖으로 돌고 이렇게 가면무도회처럼 내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떤 막 즐거움을, 어떤 쾌락을 찾으시는 그런 거죠. 뭐 굳이 밖에 안 나가게 되는 날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심취를 해서라도 약간 현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좀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외부의 자극 같은 것에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9번 소울메이트를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가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9번 소울메이트를 골라주신 분들의 오라클 어드바이스. Free from Judgment, Free to Love 카드가 나왔어요. 바닥에는 Relax the hold of darkness and be at cause 카드가 나왔네요. 둘 다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기본적으로 하트,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나타내요. 그저 감정적으로 뭔가 스스로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있어서 밖으로 자꾸 놔두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힐링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뭔가 양육 과정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겼을 수 있어요. 뭐 성적 문제로 부모님이 계속해서 너는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해?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힐링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스스로의 삶에서 힐링을 찾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하트 차크라죠. 초록색은 하트 차크라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갑자기 훅 하고 우울해질 수가 있고 답답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서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잘 케어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9번 소울메이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의 소울메이트는 누굴까 리딩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지금 주변에 만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의 인생에 찾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하바벨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